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판타블렛인데요. 총 4가지의 제품이고요. 3만원의 가장 저렴한 가오몬에서부터 가장 인지도 높은 와콤 제품까지 실사용 영상이고요. 타블렛으로 실제 제가 작업하는 모습의 영상은 가장 뒷부분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가오몬이고요. 약 35,000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재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입니다.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과 펜과 펜 홀더 이렇게 있고요. 펜을 꼽는 용도로는 지장은 없지만 묵직하거나 그러진 않고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펜 홀더를 열면 이렇게 펜팁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펜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고 손잡이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사용하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케이블은 C타입은 아니고요. 전용 케이블입니다. 다음은 베이크로 가격은 약 7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가오몬을 보다가 이 제품을 보면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고급져 보이는데요. 뒷면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요. 펜에는 2개의 버튼이 있는데 잡았을 때 사용하기가 좋고, 앞쪽에는 고무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펜 홀더를 열면 이렇게 펜팁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C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호환성 측면에서는 좋더라고요. 앞선 가오몬과 비교하면 상당히 고급지죠. 단축키도 12개로 사용감도 좋고요. 위쪽에 킥 다이얼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브러쉬라던가 화면의 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은 와콤 제품인데요. 와콤이와 판타블렛 유저라면 한 번쯤은 다 거쳐간다는 브랜드죠. 이 모델은 CTL 6100 모델인데 중형 사이즈 제품이거든요. 확실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 작업 영역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패널도는 따로 없고 이렇게 위쪽에 밴드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손잡이 부분은 고무 처리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4개의 제품 중에 가장 얇고 사이즈도 작은 펜입니다. 펜팁은 이렇게 뒤를 열면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은 C타입은 아니고요. 전용 케이블입니다. 단축키는 4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는 모델이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와콤 프로인데요. 전문가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4개 중에 가격은 가장 비싸고요. 37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타블렛 자체도 묵직하고 만듦새도 가장 좋기는 하네요. 여기는 전원 버튼과 터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터치 제어 버튼, 이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케이블과 펜과 펜홀더가 있고요. 펜홀더를 열면 펜팁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묵직해서 안정감도 있고 비싼 제품이라 그런지 요소들이 고급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펜의 앞에는 고무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립감이나 무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만듦새라던가 디테일 디자인 부분 같은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묵직해서 이렇게 펜을 안정감 있게 꼽을 수가 있었는데 네, 잘 됩니다. 단축키는 총 8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 퀵 다이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베이크 같이 직접 돌아가는 게 좋던데 이거는 터치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와콤 2개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베이크와 비교하면 사이즈는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 사이즈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4개 모두 작업 영역 공간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는 가오몬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펜 4가지 중에 가장 작은 와콤 CTL 6100 펜인데 제가 손이 작아서 그런지 저는 그립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따로 고무 처리되지는 않았고요. 와콤 프로인데 살짝 두껍고 앞부분은 고무 처리가 되어 있고 베이크는 고무 처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오몬은 실제로 보면 넷 중에서 가장 싼 티가 난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무게중심도 다른 펜과 달리 앞쪽에 좀 실린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단독으로 어느 하나만 있다면 가오몬 펜일지라도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접 펜 타블렛 터치하는 느낌이나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필압 설정하는 그래프인데요. 직선으로 됐을 때는 기본 설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소프트해져서 살짝만 펜을 눌러도 반응하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하드해져서 펜을 좀 세게 눌러야지 원하는 굵기로 표현이 되는 모습이죠. 저는 기본보다는 살짝은 하드하게 설정하는 편이고요. 필압에 영향이 없이 작업할 때는 조금 더 하드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창은 단축 설정 창인데요. 브러쉬하고 지우개, 크기 조절, 실행 취소, 컨트롤 Z, 스페이스바 정도만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 영역 설정 창인데요. 컴퓨터하고 펜 타블렛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인데 저는 기본 설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파이어 알파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가오몬이 딜레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시는 바와 같이 딜레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고 필압도 잘 표현이 되고요. 빠르게 동그라미를 그릴 경우에 살짝 각지게 되게 표시가 되는데 아마도 이게 반응 속도가 못 따라가는 가오몬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펜을 직각으로 그릴 때랑 기울여져서 틸트 기능도 잘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크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펜압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고 타블렛 설정 영역이랑 단축키도 설정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딜레이 없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빠르게 원을 그려도 동그랗게 잘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퀵 다이얼로 이처럼 크기 조절을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실행 취소 단축키, 퀵 다이얼로 화면 조절도 잘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가오몬보다 질감이 좋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가오몬 하나만 쓸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저도 사용을 하는데 베이크를 바로 옆에 이렇게 쓰게 되면 차이가 나거든요. 가오몬은 그냥 미끄러운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쓰는 느낌이라면 베이크는 살짝 종이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좋은 쪽으로. 와콤 CTL 6100 사용 모습이고요. 펜압과 펜 버튼 설정을 해주고 타블렛 영역 설정이랑 단축키는 4개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중 그릴 때의 질감이 저한테는 가장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쫀쫀하다는 느낌이 살짝 든다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는 4개 중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와콤 두 제품은 블루투스 모델로 케이블 선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인데요. 영상을 찍는데 녹화 버튼을 제가 모르고 안 누르는 바람에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유선으로 연결할 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점이 있나 찾으려고 유심히 본다면 느껴지는 정도라고 할까요? 반응 속도라든지 필압, 펜 기울림 잘 작동이 됩니다. 와콤 프로 사용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펜 앞과 펜 버튼 설정해주고
이 모델은 태블릿으로 손을 터치를 해도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작업하다가 오히려 터치를 잘못하게 돼서 이상한 게 실행이 되기도 해서 저는 설정을 다 꺼줍니다. 태블릿의 단축키도 설정해 주고요. 이렇게 쭉쭉 그어봐도 반응 속도나 펜과 타블렛에 느껴지는 질감이라던가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단축키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퀵 다이얼로 크기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펜압도 좋고 빠르게 해도 원하는 대로 잘 표현이 되고 직선으로 그릴 때랑 틸트, 기울여서 그릴 때랑 잘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전문적인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오몬이나 베이커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다만 외산 제품이라 고장이 난다면 AS를 받는 거가 힘들다 보니까 어차피 저렴하니까 AS를 받을 해외 배송비를 생각한다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사는 게 낫겠죠. 와콤 제품이 한국에서 AS도 되고 하니까 안정성 면에서도 장점이겠고 다만 가격은 조금 높은 부분이 있는 단점일 수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참고하시고요. 구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 있습니다. 저는 펜타블렛으로 전문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요. 영상의 포인트나 웹페이지에 작업물을 할 때 포인트를 나타낼 때 마우스로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표현이 어렵다거나 할 때 펜타블렛을 사용하거든요. 이왕 펜타블렛 리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작업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원본에 있는 사진의 오퍼시티 값을 줄여준 다음에 바탕을 흰색으로 처리해 주고요. 브러쉬 툴로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삐뚤삐뚤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예 멀리서 쭉 한 번에 그어주고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확대해서 지우개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워주죠. 이런 식으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한번 차이를 보면은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깔끔해 보이죠. 그러면은 삐뚤삐뚤한 거는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주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확대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는 이거랑 뭐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없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려주고요. 얘도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안에다가 흰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셀렉트 툴로 이렇게 해주고 흰색을 채워주고
오퍼시티 값을 낮춰줍니다. 바탕은 똑같은 흰색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색으로 바탕은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로 원하는 글씨를 이렇게 적어주고 글씨 폰트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저는 두 글자를 표현을 해볼 거여서 이렇게 레이어를 끌어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거를 돌려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글자 바꿔주고 색상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거죠. 또 하나 해볼 거는 요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게 좀 긴 부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곡선을 쭉 두 개를 만들어 주고 원하는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브러쉬로 똑같이 그려줍니다.